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성애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AI넷에 들어가시면, AI넷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면 우선 맨 위에 무성애자, BBC 뉴스, 성적인 사회에서 무성애자로 살게 되는 고통,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성애자, BBC 뉴스, 성적인 사회에서 무성애자로 살게 되는 고립된 삶의 고통. 60대가 되어서 이혼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무성애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무성애자, 즉 성적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현실, 뒤늦게 자신이 이성애자, 동성애자도 아닌 무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ACES라는 그룹에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죠. 이것처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ACES라고 있습니다. 자, 무성애자가 뭔가, 사실 사람들은요, 이성애자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그죠? 이성애자. 상대방, 남성을 좋아해요. 여자는 남성을, 남성은 여자를, 여성을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이성애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2020년이 되어서는 그죠? 미국에서 거의 한 2, 3년 전에 모든 주에서 50개 주에서 이제 동성애자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 옛날에도 뭐 동성애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소셜, 그죠, 미디어가, 이런 역할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 이성애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애자,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들면 무성애자가 된다.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무성애자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죠. 100세가 된 노인들이 그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처럼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시기를 무성애자로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무성애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성애가 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성애자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무성애자들은 성적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는요, 성적인 경험도 하고 로맨스도 경험하고 정말 사랑은 하고 싶고 하지만은 자신이 성적인 관계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가도 의심을 하고요. 그쪽으로 접근을 또 해봐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무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무성애자들이 자기가 무성애를 모르고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성적인 관계를 즐기지 않는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자신이 무성애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성애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성적 매력의 부족, 관심 부족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sexuals라고 그래요. sexual은 알겠죠? 성적인 건데 asexuals들은 사춘기 동안은 성적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성애자들은 이제 문제가 뭐 그래 무성애로 살아 뭐 가 아니고 이 무성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한 권리냐 하면 자 자식을 낳을 권리 그죠? 자식을 키워서 자기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특히 무성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성애자들끼리 만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무성애자들은 성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성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꾸리는 가정에 함께 삶을 꾸리고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이게 3인 가정을 꾸미는 겁니다. 3인 가정이 요즘에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주가 이런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적인 그죠 가족 그 사람들은 뭐 이성애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무성애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친구로서 뭐 이게 동반자로서 끼어들어서 그 자녀는 부모가 3명이죠. 3명. 3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성애자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데모를 하고 있고요. 억섹슈얼스, 그죠? 억섹슈얼스 해가지고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이것은 BBC에서 나온 거예요. BBC에서 무성애자들에 대한 특집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스테이시는 남편도 누구와도 자고 싶지 않은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자기가 글로 썼더니 수십 명의 독자가 나도 그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들하고 커뮤니티 가입을 해서 이제 무성애 운동가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무성애. 이 BBC에 나는 60대고 2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뭐 즐긴 적이 없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성관계를 거부하기가 쉬웠고 아무튼 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10년 전에 성욕을 잃었다고 믿게 만든 그런 여유를 가진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 또 성행위를 강요해서 이번에도 또 이혼을 했다. 런던에 있는 그 여성입니다. 그죠? 이런 여성. 또 나는 35세 남자이고 내가 무성애자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매우 빨리 낭만적인 감정을 가졌고 데이트도 항상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키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섹스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성능에 그죠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당혹감을 가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이런 문제로 나이가 들면은 무성애자가 된다. 그래서 무성애자가 느낄 수 없는 이런 뭐 치료법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크게 효용이 없고요. 무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성애자가 뭐 두 사람이 남녀이면은 그죠 결혼을 해서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VEN을 좀 설명을 할게요. AVEN은 asexual A자죠. Visibility and Education Network. 그래서 교육하는 네트워크인데 무성애자들이 비지블하다라는 거죠.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일 만큼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무성애 권리, 뭐, 권리를, 그죠, 권리 등, 교육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이클 도레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서 우리 같이 모이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BBC에 이렇게 연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라, 캠브리지에서, 그죠, 이렇게 연락한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 여기 사라 모습도 있고요. 뭐 어섹슈얼이다 나가 정말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부 다 고민을 빠지는 겁니다. 무성애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여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오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클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브리스톨에 있는 여자인데 내가 13살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트라이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에이번 AVEN에 자기가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존, 예, 여기 이 사람도 지금 뭐 그 무성애자들이 1에서 3% 정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콘웰 그죠? 예, 루시라는 사람도 나도 무성애야. 28세 때 무성애에 대해서 약 5년 동안 알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런 관계를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안 노팅엄셔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번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무성 커뮤니티와 무성에 관한 대규모 자료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필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혹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무성애자가 아니냐라고 의심이 가면은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성애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섹슈얼, 자 여기 읽어볼게요. 어섹슈얼 무성애 운동 창시자가 데이빗 제이입니다. J-A-Y-J. 데이빗 제이는 전형적인 부모가 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섹슈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제이는 가족이 많은데 12명이나 있어요. 뭐 사촌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다 가족인데 24명 중에 사촌 세 번째 맞이인데, 어릴 때 제이 가족은 사람들이 항상 풍부하게 많이 있었어요. 공동체 의식도 있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동주택에 사는 성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족의 느낌을 받고 싶었지만은 그때는 이미 안 되더라. 그죠? 가족이 다 흩어져 있어서 안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의 룸메이트는 낭만적인 파트너를 찾고 아이를 낳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이는 항상 파트너들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게 되는 거죠. 항상 자녀가 있는 자신의 가족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뭐 항상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는 어섹슈얼 비지빌리티 에듀케이션 네트워크의 창립자입니다. 아까 A번 창립자고요. 그러니까 뭐 초대 회장이죠. 무성애 운동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성애자 또는 에이스 라고 불러요. ASE를 에이스라고 불러요. 에이스는 성적 매력을 경험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학에서 신입생으로 A번을 시작했고요. A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성애자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수년간 대중에게 무성애자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제이라는 사람이. 제이의 문제는요, 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아니고 양육과 입양은 선택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자기의 아이를 원했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그죠 아이 공동 부모를 원했지만은 낭만적인 파트너십에는 관심이 없다고 대부분 다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 되기 전에 자 가족 형성을 하는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이제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결혼한 부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에이브리 켄트하고 제키 하우스파더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혼 생활의 일부지만 3명의 성을 모두 포함하는 생물학적인 딸, 악타비아 또는 타비라고 짧게 한 아버지이다. 아버지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에이브리하고 그죠 제크 사이에서 난 아이지만은 자기도 부모라고
생물학적인 부모라고 등록까지 한 거예요. 제이는 켄트 및 하우스파더처럼 안전하고 영구적인 타비의 부모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부모 입양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짜 이제 부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항상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센터 책임자인 콜린 퀸에 따르면은 이 세 부모 입양은 메인주, 워싱턴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의 법령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되었어요. 4개, 5개 주에서 이미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부들도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가정, 자기 친구 부부가 하고 셋이서 같이 살면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부모 가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제이는 자신을 선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메릴랜드 대학 가족 사회학자인 또 코헨에 따르면 많은 부모, 특히 독신이거나 저소득층에서 친척과 친구를 비공식적 공동부모로 데려와서 오랫동안 육아를 함께하는 이런 가족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 기본 가족 단위가 2명의 이성애자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다는 생각은 아주 구식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애를 낳아서 친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것은 구식이다. 구식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2014년 퓨 리서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의 절반 미만이 소위 전통적인 가정 환경에서 살았으며 2명의 결혼한 부모가 첫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사람이 이혼하고 난 뒤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혼과 재혼은 예전보다 더 흔하다. 혼합가족, 의붓가족, 대부분이 3번째 부모 역할을 한다. 그죠? 진짜 부모가 있겠죠. 2번째 또 어디 갔다가 3번째에 이 가정으로 따라온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제 조카 진려라고 하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2번 이혼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가 데리고 온,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데리고 온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얘를 계속 따라온 거예요. 2번째, 3번째 결혼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구성한다라는 생각은 구식이다. 구식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제이가 그랬듯이 이제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다양하게 3번째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다. 이 사람이 제이입니다. 제이, 이 사람이 무성애자의 리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창립 멤버다, 그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무성애자인데 그 사람 자체도 정자를 또 제공해서 보조 생산을 하거나 심지어 파트너를 바꾸어도 오히려 제이는 그 무성애 정체성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관계 형성에 발전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강의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가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정자를 제공해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와 2부모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내가 낳은, 나의 정자로 낳은 아이를 같이 키우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에 이제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이는 좀 앞에 걸어가고 요 사진에 보면은 요 2부가 진짜 부부고요. 아이는 태어나서 이 아이는 3명의 부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아이는 뒤쪽에 진짜 부모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3번째 공동 부모를 찾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이가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는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죠? 희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인디애나 대학에
파멜라 브라보이 잭슨은 우리의 모든 연구는 중요한 관계의 질, 의사소통, 갈등 처리, 그리고 뭐 가구 구성원의 수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제 가구는 뭐 몇 명이 사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의사소통을 잘하느냐, 갈등을 처리 잘하느냐, 관계의 질이 얼마나 그죠 높으냐. 사회학자들도 가족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족에게 가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그 가족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도 자기의 커미트먼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타비 아까 3명 부모를 가진 이 조그만 아이 그죠? 타비는 제이를 실제 부모가 아니죠. 제이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모가 돼 있어요. 제이를 진짜 아빠는 데디라고 부르고 제이는 다다라고 부른답니다. 조금 재밌죠. 그래서 아빠하고 아비 뭐 이렇게 부른다. 달리 조금 달리 부르는 것도 재미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녀는 어른들이 그들을 게임할 수 없도록 채널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결하는데 그 이유를 아빠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반발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또 전통적인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뭐 양부모 없이 그죠 이혼녀, 이혼모, 이혼부가 그죠 한부모가 키우는 이런 가정 아이들하고 둘러싸여 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이는 2명의 엄마가 있고요, 1명의 아빠가 있고 뭐 이래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꼭 2명이 아니어서 3명이라고 해서 타비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타비는 많은 종류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가족은 가능한 많은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물어보면은 엄마가 두 명이 있고 지금 아빠하고 살고 있는 엄마도 엄마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그 옆집에서 살고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가왔다. 그래서 무성애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죠 뭐 결혼 생활을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부탁해요.